도내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충북도가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의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충북에서도 내년 1월 2일까지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충북도가 지난 3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2년 정부 예산으로 7조 6,7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내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충북도가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오미크론 확진자는 별도 격리시설에서 치료하고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내에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3번의 PCR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남아공 등 방역위험 국가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총 4회의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3회 PCR 검사를 받습니다. 한편 도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진천에 거주하는 70대 우즈벡 국적의 여성으로 인천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충북에서도 내년 1월 2일까지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도는 기존에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16개 시설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권고와 신규 채용 근로자의 진단검사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이 대중교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의 방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도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2년 정부 예산으로 7조 6,7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는 2021년 예산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국가 예산 증가율 8.9%를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영된 주요 현안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반도체 인력 양성 융합센터 건립,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등입니다. 이 밖에도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정주 여건 보완 등도 포함됐습니다.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선을 앞두고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요 사업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반영 사업은 차기에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 천안 등 충청권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충청권 3050 생활권이 실현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는 지난달 29일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4개 시도 공동연구팀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전략으로 광역 인프라와 산업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광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도시 4일을 30분, 충청권 모든 지역을 50분 안에 있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간선 도로망과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영남, 호남과 달리 지방은행이 한 곳도 없어 지역 금융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청권 메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현재 4개 시도가 따로 지정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메가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충청광역행정본부를 설치하고 2단계로 충청광역청을 설립한 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중요성을 따져 사업을 확정한 뒤 대통령 선거 공약화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북도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도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지난해 대비 점수가 상승해 올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도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해 직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향상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시책을 추진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3개 시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영동군이 최우수, 증평군과 괴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영동군은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 능력과 악취저감 사업 추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에는 포상금과 함께 지자체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충북경제포럼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와 제227차 원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과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충북경제포럼 회원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기탁식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충북경제포럼 차태환 회장은 앞으로도 충북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충북의 대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반도체산업육성협의회,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1년 반도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반도체산업육성협의 회원과 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충북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켜 충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과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도가 관련 전문가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충북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지역 관광의 변화에 대비한 충북 관광정책 방향과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 일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변화된 관광지도와 트렌드를 인식하고 선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려는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충북 관광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충북도가 옥천군과 영동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플랫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옥천군과 영동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청송초등학교 교육 이주자를 위한 주거와 생활 SOC 공급 사업이, 영동군은 추풍령 초중학교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도청 대회실에서 2021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에 163회 참여해 화훼 농가를 도운
음성의 윤상숙 씨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대상의 11개 팀, 특별상의 1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많은 봉사자의 참여로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지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네페스가 괴산 청안 공장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지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희 도의장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청안공장 준공을 계기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중부권 반도체 후공정 거점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후공정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내년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되는 사업을 연장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청년 유입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중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청년 근로자 본인이 청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